박근혜 전 대통령 드디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공주에서 평민으로 신분이 격화된 피의자 박근혜의 검찰 소환 소식 알아보고요.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선 출마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딱 두 마디 했어요.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. 성실히 조사받겠다. 어제 그 변호인단이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아주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. 글쎄요, 기대를 하셨어요? 조금요. 네, 뭐 저는 뭐 당연히 이 정도 얘기할 걸로 예상을 했었고, 그러니까 딱 29자더라고요. 29글자. 모든 피의자들이 검찰청사에 들어설 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얼마나 진정성 있는 얘기냐 보면 이제 그거를 좀 의심할 만한 게 문제인 거죠. 지난 10일에 이제 삼성동 자택에 돌아갈 때 했던 얘기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거다 했는데 오늘 한 얘기도 아마 그거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.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거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를 열심히 가서 입증을 해내겠다라는 걸 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뭐 검찰청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어쨌거나 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정도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.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뭔가 그 강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, 사고를 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대 또는 우려를 했는데요. 그런 그 기대 또는 우려를 배신했네요. 아무튼 이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는 억울하다, 잘못이 없다, 잘못한 건 최순실이 잘못한 거지 나는 모르고 했다. 이제 이런 그동안의 주장의 논리적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 태도 변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과거에 이제 남아공의 이제 국가 차원의 범죄 또는 인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 처벌도 하고 사면을 해주는 이런 조사 기구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과거사를 다룰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죠. 그래서 화해와 용서의 전제 조건은 진실과 또 사죄 뭐 이런 것인데요.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태도로 봐선 뭐 진실을 밝히거나 사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 용서를 받거나 정치적으로 화해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말을 길게 할수록 불만, 불복 뭐 이런 메시지가 강해질 것 같아서 아마 29자라고 하셨나요? 딱 거기서 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전 좀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마지막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.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혼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 이렇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죠.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최소한 지금 삼성동 자택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 수업을 못할 정도로 막 소음도 많고 또 국민들한테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니 이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라 이런 정도의 얘기. 이제 더 이상 분열은 곤란하다. 이 진실 규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. 이런 정도 대국민 화합 메시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 최후 진술 때는 기각을 상정하고 탄핵안 기각을 상정하고 그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관심은 뭐 박근혜 대통령 검찰청에 나왔고요. 구속 수사 여부겠죠. 뇌물, 직권남용 매우 범죄가 중합니다. 이른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, 이재용 다 지금 구속이 됐고요.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선 주자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죠. 구속 문제를 놓고.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일반 여론을 한번 보면요. 우리 이제 한겨레가 3월 17일, 18일 이틀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철저히 수사하고 요건이 되면 구속해야 된다라는 게 68.8%예요. 그리고 구속은 그래도 좀 피해야 된다. 이게 18.4%고 아예 수사를 중단해라 8.0% 나왔어요. 국민 여론은 굉장히 구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요. 왜냐하면
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동에 돌아갈 때 그 불복성의 그 메시지 때문에 더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뭐 그동안 그 박 대통령이 보여온 태도, 이 게이트 터진 다음에 계속 최순실 씨하고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하고 끊임없이 또 올 초에는 뭐 정규제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완전히 엮였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증거인멸 이런 혐의가 짙기 때문에 아마 일반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한테서도 아마 구속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은 대선이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미묘할 텐데 대체로 여야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당의 이분만 이제 즉각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주자들은 좀 그 구속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.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법률적 기준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. 그래서 출국 금지하고 또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고 문재인, 뭐 안희정, 안철수 이런 분들은 검찰이 잘 알아서 해라 이런 거고 어제 이제 바른정당 토론에서 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라고 계속 이미지로 공격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라의 품격과 전직 대통령 예우 이런 거 생각해서 불구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. 자기 입으로 구속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좀 있는 그런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워낙 좀 예민한 문제라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언론의 저희가 없다고 봐야죠. 잘못하면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.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 언급하지 않는 게 옳다.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보다도 민심이 과연 어떻게 흐름을 형성하는가 또 검찰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질 것이라고 보고요.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의 어떤 그 교체기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생존을 좀 추구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. 특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. 사실관계까지 극구 부인을 한다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요. 결국 그 부담은 또 영장 담당 판사한테 넘어가지 않을까. 그런데 이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 사법적인 잣대 못지않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적인 시각 뭐 이른바 이제 나라의 품격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수사 지휘죠 일종의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?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되고요. 과거에 그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해서 옷을 벗었죠. 그렇죠.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사 지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한테 그러니까 차관이 대행하고 있죠. 네. 그런 모양새도 굉장히 무리한 거라고 봐야겠죠. 네.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. 항상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게 핍박받는 모양새,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핍박 코스프레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뭐 TK 민심이 결집한다든지 보수 민심이 결집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아까 말씀드렸던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구속에 대한 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대구 경북이에요. 49.9%.
구속하지 말라 26.3%로 전국에서 최고예요. 당연히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가 높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이 양반도 뭐 친박이 아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하는 걸 보면 뭐 태극기 민심 이런 걸 많이 좀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.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일단 얻지 못하면 본인이 대선 그 본선 후보로 진출하고 또 본선 이후에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거기 때문에 출마 선언도 뭐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고요.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의 이런 민심을 아예 떨쳐내고 갈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계속 얹혀서 가면서 적절히 이걸 활용해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여권의 재구성,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, 불가피하다. 그래서 이제 보수가 좀 혁신해야 된다. 이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죠. 그런데 실패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을 여권 전체 또 보수 세력 전체 꺾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여권이죠.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의 그 지지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10%, 또 많이 잡으면 20%보다 훨씬 낮습니다. 네.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그 여론을 무시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.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친박 세력의 보수 세력 또는 여권 전체가 질질질 끌려가면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참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쪽 진영 입장에 봐서도요. 이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지난 토요일 밤 정말로 좀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상당히 좀 놀라운 뉴스였어요.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죠.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. 이러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. 그 다음날 중앙 선데이 인터뷰도 나왔는데 그럼 대선에 출마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똑부러지게 대답은 안 했어요. 홍석현 대선 출마설 오랜 전부터 이제 설로 존재했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. 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회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이미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있는 것 같다라고 전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. 대선 출마 의지는 있다. 그런데 과연 이번 5월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것은 잘 모르겠다.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요. 좀 의문입니다. 지금 이번 5월 대선은 좀 출마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태극기 부대,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가면 홍석현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. 손석희와 함께. 그렇습니다. 이미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가면 홍석현이 손석희를 시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한다.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. 그럴듯한 얘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얘기가 이미 여러 달 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. 그 음모론이 마치 옳다는 것처럼 홍석현 전 회장이 지금 회장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설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제 이번에 나설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뭐 다른 역할을 찾아서 기여를 하다가 다음 개헌 이후 또는 다음 기회에 나설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새 정권의 총리를 노리는 거 아닌가?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. 인터뷰를 보면. 원래는 이분이 이제 뭔가 자기가 컨텐츠를 실제로 많이 쌓아왔고 특히 이제 통일 외교 분야나 지금 뭐 여시제라는 싱크탱크 이현재 전 그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참여하고 한샘에서 많이 후원한 그런 여시제 싱크에 이제 홍석현 전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인맥 또 어떤 그 컨텐츠 이런 거 많이 쌓아왔고 아주 오래 전부터 사실 그 꿈이 있었죠. 2005년에 그러니까 네.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차기 유엔 그 사무총장 감으로써 내정을 하고 네. 주미대사를 보냈는데 당시에 뭐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서 돌아왔죠.
그렇다시피 뭔가 좀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뭔가 자기의 그 역량을 현실에 발휘하고 싶은 그 의지는 강한데 지금 말한 엑스파일 문제 이런 게 뭐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. 이분이 진짜로 본격 링에 올라서 대선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를 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해야 됩니다. 내각의 장관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.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? 이상호 기자가 있죠. 엑스파일 네. 보도했던 홍석현 전 회장이 이런 정치 뜻을 밝히니까 내가 엑스파일을 목숨 걸고 보도하려고 했던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뭐가 또 정도로. 있다는 얘기는.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막상 이제 불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뭐 그쪽에 다 있어도 이래저래 어떤 그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자리에 서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분 이제 과거에 친북과 친미가 왜 꼭 다른 세력이어야 하느냐, 나는 친미이기도 하지만 친북이기도 하다,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또 본인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온 분야가 주로 대외관계 분야고요. 이제 주미대사도 지냈죠. 그래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을 할 경우 그 대외관계를 책임지는 대통령 이쪽에 더 지금 홍석현 전 회장의 캐릭터가 맞는 것이 아닌가,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과연 돈 많은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 쥐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,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. 과거에 정주영, 정몽준 이런 분들도 이제 정치를 하다가 마지막 고비에서 좌절된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. 지금 홍석현 전 회장의 재산이 1조라는 설도 있고 2조라는 설도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 앞에 까발려야 될 텐데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. 또 과거에 정치를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평판이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유당 때 이제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는 홍진기 전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, 또 김대중 정부에서 보광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전력, 좀 아까 말씀하신 엑스파일 사건,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올 텐데요.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더 나빠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석현 전 회장의 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다죠. 이렇게 좀 봅니다. 네. 돈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삼성 돈을 가지고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기록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참 정말 본인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홍석현 전 회장이 중앙 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자랑을 했죠.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역시 팩트라고 말했습니다. 죄의식이 없는 박근혜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인 홍석현 씨가 20년 전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에게 삼성 돈을 뿌리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역시 팩트입니다. 저도 팩트의 힘을 믿습니다.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팩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.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